그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관련한 논란에도 또 이제 추 장관과 그 윤 총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아까 그 검찰국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돈을 다 나눠줬다는 말이 근거 나눠줬다고 제가 확인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죠. 속기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속기록 좀. 검찰총장이 주머니 돈을 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범죄인 취조하듯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답변은 절절. 집행을 했다고 인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집행했습니다고 다 아니에요. 했잖아요. 의원님께서 계속 자, 나눠줬지요. 장관님, 답변 좀 하게 속기록을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고 이게- 제가 아니, 지금 읽는 그러니까 겁니다. 결론은 중요한 네. 거는 돈을 전 직원들에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허위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가 제가 무슨 수사기관에 와 있어요? 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예. 억지세요. 의원님은 지금 발췌해서 의원님의 입맛대로 제조 가공을 하시는 또 거고요. 그런 소리 하네. 뭔 제조 가공을 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제조 가공이에요? 제조 가공이죠. 여기 분명히 나눠준 게 아니고요라는 답변이 있는 건 의원님은 있어요.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나눠준 건 아니지만 집행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어제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은 특활비에 관련해서 추 장관한테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추 장관은 강하게 또 반박하면서요. 서로 걸립니다. 이 특활비 정리되기 위한 어떤 상수와 변수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야기 들어갈게요. 최민희 전 의원님. 우선 상수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여야가 마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렇게 그런데 이제 폐지 방안이 안 나오면 네. 그건 현재가 이성적인 걸로 보고 그냥 현재를 여야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그게 더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변수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한 잘못이 있냐 여부, 비위 여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왜 특활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조금 내려갔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걸 확인해 보니 특활비는 줄었는데 총장이 쓰는 60억 특활비는 줄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주머니 돈이라고 표현되던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100억일 때 60억과 200억일 때 60억은 네. 다르지 않습니까? 비중이 큰 거죠? 네, 그래서 100억일 그 때가? 비중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도 그 60억이라도 그걸 공평하게 잘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문제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여부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특활비 문제는 약간 본질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활비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압력의 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상수는 사퇴 압력이고요. 변수는 결국 사퇴 압력을 하는데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변수는 과연 이 압력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압력에 굴복해서 사퇴하느냐 아니냐가 변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싸움은 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임기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임기죠. 윤 윤석열 총장의 총장의 임기? 사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특활비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서서 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요. 추미애 장관 향해서 한마디 했는데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국회 모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위원장의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성호 의원의 성향이나 예. 잘 압니다, 제가. 그리고 저 장면은 저는 뭐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 만약에 그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편을 들지 않고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현명하게 잘 처리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위원장님이 오죽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적절한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님도 일종의 국회의원을 하셨다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의는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런 식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저는 입법 역사상 입법기관에 대한 전을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뭐 윽박을 지르거나 어떤 좀 간단한 예 아니요라는 답변을 해서 뭐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면 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일종의 말대답 수준의 말을 이어가면서 쓸데없는 뭐 답변에다가 살을 붙이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네. 이거 전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셨다가 국무위원을 하시면서 이런 좀 나쁜 사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생각이 기억을 듭니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MB 때 유인촌 장관은 쌍소리를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오히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예결위 질문 보면서 지금 똑같은 걸 유모 의원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이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야당 의원인데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점잖게 질문할 수도 있고 유모 의원처럼 돈 봉투에 돈이 얼마 들었다까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셨던 거 한 번 더 돌이켜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남 탓이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아까 추미애 장관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질문에 품격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는 똑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은 품격이 있으신가? 결국 품격 있는 답변이 품격 있는 질문을 유도하고 품격 있는 질문이 다시 품격 있는 답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너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품격 있는 질문, 품격 있는 답변, 그럼 품격 있게 저희는 또 듣고 이렇게 삼박자가 좀 좋게 이제 선순환하겠죠.